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해설 강의가 총 5개로 쪼개서 선생님이 업로드를 할 거예요. 지금 하는 부분은 공통과목 객관식, 그 다음 공통과목 주관식, 그 다음에 선택과목에서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잘 풀어주시고 전문항을 풀어주고 싶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2, 3점짜리 문항들은 뭐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안 된 학생들은 질문 답변 게시판에 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쌤은 4점짜리 문항들을 중심으로 주요 문항을 같이 풀 텐데 아마도 한 4등급이 넘어간 학생들은 이제 이 문항에서 승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평가 모의고사가 6월 모의평가가 역대급으로 가장 신유형 문제들, 문제의 어떤 형태들이 독특한 게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뭐 수열 문제라든지, 그다음 뭐 주관식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특했었는데 이 문항들을 접근하는 과정들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뭐 결론부터 말하면 본질적으로 과거 수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느꼈을 땐 다른 거죠. 마치 나의 몸뚱아리는 똑같은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상대방의 나에 들은 그 느낌과 인상이 굉장히 다르잖아. 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남자는 머리빨이다. 선생님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엄청 이렇게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잘 안 꾸미는 친구가 어느 순간 머리를 멋지게 딱 하고 나타나서 모임에서 만났는데 막 진짜 멋있게 보이는 그런 실제로 뭐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 잘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포장하는 것과 이런 주어진 조건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확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면은 결국엔 다 똑같게 보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관련된 TCC 영상 같은 경우를 제작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공통과목 객관식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점짜리 계산 문제들도 실제로 뭐 약간씩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실수할 수가 있죠. 실제로 시험 볼 때 검토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신유형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토를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근데 목표는 내가 문제를 끝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앞으로 돌아와서 실수할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한 번씩 더 체크를 하면서 최소한 내가 푼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모의고사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파이널 강의할 때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보통 이제 9번, 10번 정도는 4점짜리 문제지만 단편적인 연산, 그러면서 살짝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3점 문제랑 다름없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정형화된 형태들은 빠르게 하셔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문제에서 2K-1에 AK분의 1. 그러니까 요건 쉽게 말하면 요 덩어리를 새로운 수열인 BN이라고 하면은 BK라고 하면 BK를 1부터 N까지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SN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나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SM-SM-1을 통해서 우리는 2N-1의 AN분의 1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빼고 나면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한 세트로 S1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1 곱하기 A1분의 1로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형태. 상수항이 없어. 그럼 이게 뭡니까?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상수항이 있으면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부분적으로 따르는 형태들인데 이 경우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대놓고 등차 수열이고, 그러면 굳이 이걸 쪼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n이 1 이상인 경우에 언제나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이게 뭡니까?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n제곱 더하기 2n에서 마이너스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이 되어서 정리를 하니까 요거 풀면은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없어지니까 2n 플러스가 마이너스군요. 여기가
플러스 2군요. 2n 플러스 1 맞습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2n-1 an분의 1 이거니까 따라서 an은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이야기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 하나입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거나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거나 아니면 망원급수이거나 근데 이건 등차 등비도 아니고 자연수 거듭 제곱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망원급수일 수밖에 없어요. 망원급수가 뭡니까? 한항과 이웃하는 항의 차로 표현된 시그마 ak-a의 k 플러스 1 요 형태들이 망원급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중간이 전부 사라지고 처음과 끝만 살아있는 형태가 돼서 결국에는 이 식도 전개를 하면은 부분분수 공식에 의해서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여기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도치강좌에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도치강좌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내용 중에서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가 아닌 내용 중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도치강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AB분의 1 분분수예요. 분분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B 마이너스 A분의 1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거분의 1, 뒤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물어보는 거죠?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이기 때문에 여기다 1부터 10을 대입합니다. 2분의 1을 묶어내시면 2를 대입하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점점점 10을 대입하게 되면은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돼서 전부 다 사라지고 처음과 마지막에 남으니까 21분의 20 나누기 2 하니까 21분의 1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는 2분 컷 돼야 돼요. 그리고 요런 거 선생님 이거 n의 n 플러스 1은 제가 풀어봤는데 이거는 못 풀었습니다.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3년 전에 21학년도였나요? 9월 평가 모의고사 미적분에서 선택했던 수학 가형이었어 그때 4번 문제가 이걸 급수로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기출문제만 잘 풀면 다 나와 있어. 무조건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출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10번 문제. 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kx의 fx가 kx의 x-2에 x-3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 넓이 빼기 이 넓이 이걸 S1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S2라고 하면은 질문이 S1 S2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S1 빼기 S2를 한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이 S1을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2를 하는 것은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fx dx를 하는 건데 이게 넓이잖아. 넓이는 양수잖아. 이걸 지금 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그래프가 음수기 때문에 이걸 넓이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S2가 뭡니까? 이거를 이거는 인테그럴 0 다 써줄게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x dx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fx 값이 음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절대값을 풀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fx dx하고 똑같은 거죠. 이 값이 양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뺀 거니까 결국에는 뭐랑 똑같습니까? 이게 더하기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x dx,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fx dx에서 인테그럴 0에서부터 3까지 fx dx를 하셔서 요게 3이 되는 것을 푸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 독특한 개념이냐? 수능에서 겁내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포장도 안 돼 있어. 그냥 똑같아. 그냥 아이패드 알맹이를 선물할 때 알맹이 채로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설명은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냥 노타임으로 바로 풀어야죠. 이게 보는 순간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k의 x의 세제곱 k를 묶어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예. 그러니까 k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x dx 이퀄 3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눠서 구하면은 k 값이 나와서 k 값은 네. 3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자, 알겠죠? 이런 식으로 1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11번 문제도 과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11번 문제도 네, 풀만한 문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11번 같은 극한 문제. 이 극한 문제가 수능에서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 극한 관련된 그러니까 수투 극한 극한 관련된 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 수능에 다시 안 나왔었고 지금 최근에 또 다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요거는 관련된 기출문제 중에서 2017학년도 이전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연습하시거나 오히려 내신용 교재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주어진 식을 보고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운 다음에 마지막에 극한 계산을 하시고 극한 계산은 대부분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출제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직선이 있어. y는 2tx-1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그 p란 점은 여기까지 길이가 최소가 된대. 그럼 그 p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언제 최소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이 요거랑 기울기가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으면은 요 길이가 되고 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되고 그게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점에서 확인하든지 더 길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가 2t가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현재 얘가 y는 x제곱이니까 이거를 y'을 구하면 이게 2x가 되고 이게 2t가 되는 순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가 t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점의 좌표가 t인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이 문제에서 p입니까? p? 그러니까 p의 좌표가 t, t의 제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찾는 거죠?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날 때 이렇게 그리는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왜? 원점을 지나고 t, t제곱을 지나면 이게 y는 tx가 되거든요. 그래서 Q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tx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2tx 마이너스 1. 그래서 넘기고 나누면 x는 t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 Q의 좌표가 뭐가 되나요? Q의 좌표가 X좌표는 t분의 1, Y좌표는 여기다 t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t가 없어지니까 2 빼기 1,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야? PQ 길이, 리미트 t가 1-로 갈 때 이거지. 그 다음에 1-t분의 PQ 길이니까 루트에 그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것만 좀 따로 써볼까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이것 전부 다 도치 강조에 있죠. 그죠? t-t분의 1. 여러분들 고1 과정이 그래서 중요해. 고1 과정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 하는 건 좀 이따가 씌우도록 하고요. 요거 분수가 좀 보기 싫으니까 요걸 통분하면은 t분의 t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t제곱 빼기 1.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이 t분의 t제곱 빼기 1이니까 t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여기가 t제곱분의 1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t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곱하기 t제곱분의 1 플러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약간 암산했는데 괜찮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뭐 어려워 보입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왜냐면 이거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결국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절대값에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1 마이너스로 가면은 t제곱이 1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고 결국 이 식은 1 마이너스 t의 1 플러스 t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에는 뭐가 남아요? 루트 안에 요게 남아있고 1 더하기 t가 남아있는데 리미트 t가 1로 가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니까 정답은 2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왜 11번까지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풀었냐면은 실전에서 1번부터 11번까지는 그냥 한 방에 쫙이야. 한 방에 쫙 여러분들이 중간에 걸림돌 없이 그냥 노타임으로 논스톱으로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하긴 했는데 1번부터 11번까지 푸는데 걸리는 시간 10분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아. 10분이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12번부터 푸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승부처가 되는 게 12, 13, 14 요런 정도가 승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2, 13, 14가 뭐 엄청 어렵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2, 13, 14 같은 경우는 이제 풀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 또 풀다가 뭐 중간에 안 풀리는 것도 있어. 이러면서 여기서 시간 손실이 크면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평범한 문제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중킬러급 문제가 과거에 비해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푸시고 보통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14번은 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기억니은디귿 나왔었는데 기억니은디귿 문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21번으로 나왔었죠. 자, 12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제고요. 집합이 나와서 이번에 집합과 명제가 6월 평가원에 많이 나왔잖아. 더더욱 또 고1 과정에 대한 기초에 대한 내용들의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도치 강좌에 다 있습니다. 도치 강좌가 한 강의당 10분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도치 강좌의 집합의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이라든지 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잠깐 쉴 때 한 번씩 쑥 넘겨가면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라이트한 내용이니까 자 하겠습니다. A2가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해서 BN이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이었다.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A는 A1부터 A5까지 집합 B는 그러니까 B1부터인데 그러면 이제 굳이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죠. A1 더하기 A2, A2 더하기 A3, A5 더하기 A6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질문이 A하고 B의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이 교집합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 5개 중에 3개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학생들이 한 대표적인 오개념이 뭐냐면 쌤 보니까 이 집합 우리가 쌤 어디서 공부하다 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결국에는 집합 A는 뭐냐면 이 직선상의 이런 5개의 점을 말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집합 B는요. 여기 보면 이것도 n에 관한 1차식, 이것도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두 개 더하면 역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뭐 또 다른 직선상의 5개의 점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 같을 수가 있는 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는 학생들. 그런데 이렇습니다. 교육과정상 수열을 그래프를 통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수열 문제는 수열스럽게 푸는 게 수열은 수열의 관점에서 푸는 게 다시 말하면 수를 직접 나열하고 대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슨 정보를 찾는 흔히 말하는 발견적 추론이라는 방법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중간하게 공부하면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꼭 B1하고 A1이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값도 똑같고 Y값도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다는 뜻인 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A1하고 B2가 똑같거나 뭐 또는 뭐 B1하고 뭐 A3가 똑같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대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둘 다 등차 수열이잖아요. 자,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점점 커지겠지. 이것도 점점 커지겠지. 그렇지? 점점 커지겠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얘랑 똑같아. 그리고 이게 이거랑 똑같으면은 5개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둘 다 등차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해요.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그럼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만약에 이거 두 개 똑같고요. 얘가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얘가 얘랑 똑같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얘랑 얘가 똑같습니다. 왜? 이 간격이 이 간격 똑같고 이 간격이 이 간격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소에 이거 똑같은 원소가 똑같은 것의 개수가 3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상 가능한 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꼭 이거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얘가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얘랑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얘랑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그 다음 가는 게 얘가 요거랑 똑같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네. 요게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요렇게 똑같으면은 그 다음은 없어요. 안 됩니다. 어쨌든 가능한 뭐 답이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원소가 3개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답이 되는 상황을 지금 대략 예상을 해보는 거야. 만족하는 모든 걸 찾는 거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 또는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 1, 3, 5 똑같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똑같고요. 이게 이렇게 똑같고요. 이게 이렇게 똑같죠.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이런 형태들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써놓고 나서 고민을 합시다. 이걸 이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발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12번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잘 보세요. 첫 번째 항은 4-D라고 쓸게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이고 마이너스 4 플러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이러면서 A1부터 A5를 직접 썼습니다. 수열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수열의 추론 형태 문제를 풀 때는요. 무조건 대입하고 나열하는 게 문제를 푸는 기본이야. 심지어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차 수열 쉬운 문제들은 수식 계산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 안에서 무언가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B1부터 써보겠습니다. B1은 뭡니까? A1 더하기 A2니까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입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거 두 개는 때려 죽여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4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D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D 간격이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D 간격이네. 마이너스 8 플러스 5D 마이너스 8 플러스 7D가 되면서 이거는 DDD 이거는 ED 이렇게 간격이 되는 것을 알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무조건 요것도 같을 수가 없죠. 그럼 방법이 이렇게 두 개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똑같으려면은 첫 번째 D가 얼마이면 됩니까? 마이너스 4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안 똑같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0입니다. 되네. 됩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는 여기서 두 칸 더간 여기 똑같은데 아쉽지만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죠. 아까 설명했 뭐 안 되겠네요. 설명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해볼까요? 그냥 D가 이렇게 똑같게 되면은 D가 얼마입니까? D가
그죠?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값이 6이 되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0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14가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써보는 거야. 그러면 요게 될 수 있는 걸 봤더니 D가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6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지만 3개가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하는 형태는 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똑같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경우. 그럼 봤더니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8 더하기 D가 되어서 넘기면은 2D는 4니까 D가 2가 나옵니다. 자, D가 2가 나오는 거를 이걸 직접 쓰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D가 만약에 2가 되면은 여기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뭐 D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뭐 이런 값이 되는 거야. 네, 플러스 2. T가 2가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T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요.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이건 다르고 T가 2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이 값이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무조건 2칸 건너서 1칸 건너서 똑같게 된 거죠. 만족합니다. 그래서 T가 2가 되는 거는 답이 되고요. 또 답이 되는 게 있을까요? 또 답이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똑같게 되면 어떻게 똑같아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되면은 넘기면 4D고 4니까 D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D가 1이면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해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5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D가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 이게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고 이게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칸, 한 칸, 여기는 2칸, 2칸.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칸, 2칸, 여기가 한 칸, 한 칸, 한 칸, 또는 반대.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요거 두 개가 무조건 다르다는 것이 발견이 안 됐으면 너무 체크할 게 많은데 이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등차 수열 중에 4점짜리 새로운 형태 문제를 풀 때 수식으로 현란하게 예쁘게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 푸는 방법이 뭐 속된 말로 야매로 푸는 게 아니라 수열을 일단 쭉 써놓고 대입하고 나열을 해놓고 그 결과로부터 어떤 발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만족하는 모든 A의 20의 값을 물어봤죠. A의 20값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D가 2라고 치면 지금 A2가 마이너스 4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랑 20은 18개의 항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2의 18배에 해당하는 36을 하시면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A2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18D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 값은 14가 나오고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46, 5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13번입니다. 선생님 거꾸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자, 무슨 질문을 하는 거냐면 이 13번을 풀었을 때 여러분이 이 문제가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생각.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쉽다, 어렵다, 내지는 복잡하다, 간단하다. 딱 보는 순간 이 도형이 만만치가 않죠. 이 도형 자체가 뭐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형을 잘 뜯어보면은 어차피 나오는 도형이 원, 직선, 삼각형, 사각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게 도형을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랑 유사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 수능 출제 원리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학생들이 괜히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풀어보면 풀만하고 그 대신 막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서 연결고리를 지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의 비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와 있는 거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자, 나방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길이가 3이야, 밑변이. 그럼 요 길이가 2입니다.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선생님 편의상 이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으면 이게 요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이것도 정리를 잠깐 하면은 세 변의 길이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두 변과 한 각이 나오게 되면은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한 변과 두 각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인 법칙은 외접원. 이삼각형의 외접원이네. 오케이. 이삼각형의 외접원이네. 오, 외접원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길이도 나왔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가 문제에서 뭐 3대 5루트이니까 이거 3K라고 놓을까요? 여기는 5루트 2K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D의 넓이 요 위쪽 삼각형 넓이가 2라고 나왔으니까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은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요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베타가 문제에서 2라고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이 길이 더하고 이 길이,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명확하죠. 사인 베타를 구하면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코사인 값이 나와 있고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요 길이 이걸 x라고 x 이 길이 x를 먼저 구하시면 3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서 계산 3분의 1이군요. 그래서 약분하시면은 13에서 4를 더하니까 17이 됩니다. 이래 루트 17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A 더하기 B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외접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쓸 수 있지? 근데 문제가 이게 1대2라고 나왔거든요. 이 두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가 1대2야. 지름의 비도 1대2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사인 알파가 얼마입니까? 사인 알파가 3분의 2루트 2죠. 왜냐면 제곱 더하면 1 돼야 되기 때문에. 사인 값은 예각이건 둔각이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이 성립하는 겁니다. 사인 알파분의 3분의 2루트 2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5루트 2K. 이게 요 지름이야. ER1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사인 베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3K. 이게 ER2가 되는데 이거랑 이것의 비가 얘가 2배만큼 큰 거죠. 다시 말하면 뭐야? 이게 사인 베타분의 3K의 2배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에 선생님이 인사이트 강의도 있는데 이런 원 두 개가 있고 요렇게 되면서 기출문제 있어요. 기억납니까?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뭐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이걸 통해서 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냐면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인 이것분의 이거가 이것의 지름, 사인 이것분의 이거가 이거의 지름이기 때문에 그 지름의 비하고 이 사인 값의 비를 우리가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비슷하죠. 이 지름의 비가 1대2가 나왔으니까 또 마주보는 변의 길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의 사인 값의 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되고 봤더니 신기하게도 루트 2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K도 약분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 3도 약분됩니다. 왜냐면 이거 분자분 3 곱하면 이게 3이 분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2분의 5 사인 베타분의 2 따라서 사인 베타는 곱하고 나누시면은 5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각이 둔각이라고 나왔죠. 사인 베타가 5분의 4인 거야. 사인 베타 5분의 4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면 5분의 4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가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이 5일 때 합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는 풀 수가 없죠. 하지만 뭐가 있느냐? 안 써먹은 조건 하나가 있죠. 이 루트 17을 안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A, B에 관련된 또 다른 식이 뭐예요? 이 루트 17은 위쪽 삼각형을 통해서 A, B 그리고 코사인 베타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베타가 5분의 4니까 코사인 베타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에서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x제곱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근데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이렇게 구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질문이 뭐라고 나왔어요? AB 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게 5라고 나왔기 때문에 약분하면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1이 나오는 거죠. 얘가 플러스 6이니까. 그러니까 17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1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11이고요. 이거는 요거 두 개 관계로부터 요걸 갖다 요거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제곱한 다음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도치강조에 있습니다. 이번에 6월 평가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수원, 수투에 힘을 많이 줬고요. 그와 동시에 고1 수학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은 현재 지금 2025학년도 입시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2025학년도 수능안은 이미 발표가 됐고 각 대학별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4월 26일 날 발표가 되어서 대학별로 다 공표가 됐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서울대랑 고대만 현재랑 비슷하고 나머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문과 학생들도 이과를 교차 지원하는데 불리하지 않게 현재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과로 인문계학과로 지원했을 때 좀 불리하지 않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과 침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거꾸로 문과 침공이 될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더더욱 사라지고 공통 과목과 그다음에 고1 수학도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에서 깊이를 더하는 그런 게 입시제도의 안인데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능도 지금 특히나 이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 도치 강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그걸 모르면 예전에 비해 더 큰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꼭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5조 그래서 넘기니까 여기가 10을 넘어가니까 21이어서 A 더하기 B는 루트 21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 13번 정도까지를 모든 문제를 매끄럽게 풀었다. 그러면 보통 그 회차 시험은 실패하지 않는 시험이야. 근데 보통 여기까지 매끄럽게 풀기가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자, 14번. 속도가속도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를 과거에 작년에 9번, 10번 정도의 4점짜리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2022학년도 수능도 14번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그리고 이번 시험도 14번 문제인데 실제로 14번 문제 정도 되면은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속도가속도 문제나 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속도가속도랑 위치에 관련된 문제지만 사실은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수투에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뭐 4차, 5차 함수인가요? 어쨌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속도가 나와 있는데 이 속도가 마이너스 t에 t-1에 t-a에 t-2a라고 쓰여지는 4차 함수인데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하여 이 한글로 표현된 게 어색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정리했느냐? 두 개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거 인사이트 강의에 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거 뭡니까? 속도가 0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좌우의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가 되거나 음수에서 양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외울 거. 만날 때. 운동 방향 바꿀 때까지 쓸까요? 만날 때. 이거는 만족하는 x1과 x2가 똑같습니다. 위치가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외우라고 했는데 특히나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지금 V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건데 V가 0이 되는 순간 많죠. 1도 있고 A도 있고 2A도 있고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근데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는 뜻은 아니 이거 세 개 만약에 A가 1이면 그래도 두 개인데 그런데 잘 보면은 A가 만약에 1이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1 오른쪽 왼쪽에 부호가 항상 양수입니다. 0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안 바뀝니다. 그 대신 2에서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A는 1이거나 또는 A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T 빼기 2A가 T 빼기 1이니까 또 1 근처에서 안 바뀌고 2분의 1 근처에서만 바뀌게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Y는 VT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4차식 형태고 만약에 A가 1이면 A가 만약에 1이면 0을 지나고 1일 때 접하고 2를 지나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되고 1이고 2이고 0이 되겠지요. 그 다음 만약에 A가 2분의 1이면 어떤 그래프가 됩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t 빼기 1, t 빼기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0이고 2분의 1이고 여기가 1. 그러니까 1에서는 좌우에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질문이 뭐냐면 0에서부터 2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뭐를 물어보는 거야? 위치인 xt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vt dt. 자, 속도가 맞아요. 속력이 아닙니다. 위치의 변화량이지 이동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0부터 2까지 계속해서 양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 거야? 0일 때 여기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 여기는 음수고 음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고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오차함수 형태가 되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차가 위치의 변화량인데 기하학적으로 이 넓이와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속도에 관련된 넓이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죠. 근데 이 형 뭡니까? 이건 0부터 2분의 1까지는 양수고 2분의 1부터 1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또 뭐 그 뒤에 2까지 뭐 확장해볼까요? 2까지 있으면 또 음수니까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그렇지. 여기는 뭐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내려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위치의 변화량이 최대가 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여기서부터까지 위치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14번인데 할만해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의 적분을 하면 돼. 좀 복잡한데? 그것도 할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식을 쓰면 뭡니까? 마이너스에 t에 t-1의 제곱에 t-2가 되고 이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진 않네요. 수능에서 지금 최초로 4차를 적분한 일이 생겼는데 14번 문제인 거 감안하면은 또 이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봐줍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앞으로 붙이시고 t 빼기 1 제곱 먼저 계산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고 그죠? 나머지 t랑 t 빼기 2는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해서 쓸까요? 그래서 이 안쪽을 이제 계산해서 적분하시면 답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4차부터 t제곱 하면 4차죠. 마이너스 t의 4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한 번에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식 어떻게 하면 3차식. 이렇게 하면 3차고 이렇게 하면 3차인데 이런 식으로 3차식을 전개하는 것도 도치 강조해 있습니다. 고1 과정, 고1 수학 첫 단원이 뭐예요? 고1 수학 첫 단원이 다항식이야. 다항식을 전개해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연습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t 4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헷갈리는 학생들은 마이너스를 나중에 한 번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4t의 세제곱. 그 다음 2차 항 이렇게 구하면 플러스 4t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t 제곱이면 플러스 5t 제곱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5t 제곱 1차 항은 2라고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2t 이렇게 나옵니다. 상수항은 없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t의 5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5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을 0부터 2를 구하는 거고요. 다행인 건 0 대입하면 빵빵빵 2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2 플러스 8 마이너스 3분의 8호 40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죠. 아, 어쩔 수 없네요. 조금 더 그냥 두 개씩 구할까요? 이거 뭐 통분하면 8호 40이니까 5분의 40 빼기 이거니까 5분의 8. 여기는 3분의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0 빼기 12 하니까 28. 계산이 맞나요? 네, 8호 4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잠깐만. 58의 40이 아니라 이게 4제곱이네요. 이게 16이네요. 죄송합니다. 뭐 숫자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지. 양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만 5분의 80. 80에 30이니까 48이군요.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간단하게 잠깐만 이거 4로 묶어낼 수 있겠다. 너무 지금 그렇잖아. 4로 그러니까 이런 계산할 때 마지막에 이런 가능해요. 이걸 계산할 때 t제곱으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5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서 마지막에 4를 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구해도 가능하지만 숫자가 복잡한 경우에서 4로 묶어내면 이 값이 5분의 12에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고요. 이거 4로 묶어내고 15가 되면은 36에서 35를 빼주기 때문에 정답은 15분의 4가 되어서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14번 문제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많았는데 내용이 새롭다기보다는 속도가 속도 문제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갔더니 평소에 묻지 않는 일부 내용들을 이렇게 비틀어서 물어보는 그 내용들이 새롭다는 거야. 이런 부분도 보면은 자, 마지막 대망의 15번입니다. 15번은 뭐 아시다시피 수요일에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요거는 뭐 3월 학평, 4월 학평,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작년 6월, 9월 모의 전부 다 15번으로 어느 정도 지금 평가원에서도 예상 가능하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번 형태의 문제같이 수요일에 추론 문제가 나오면 뭐 100% 답까지 똑같은 게 아니라 초반의 접근 과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의 n 플러스 1을 구해. 그러면 이게 an에다가 더하기 2n-k an에다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k가 되고 an이 음수일 때 이렇게 하고 아니네. 음수일 때 이렇게 하고 양수일 때 또는 0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점화식을 그 다음 만드는 거야. 그랬을 때 A3부터 A3, A4, A5, A6가 0보다 작게 되었을 때 만족하는 K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무조건 아까 수열 문제 12번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입하고 나열하는 게 일단 기본이야. 이거 하지 않고 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A6까지가 궁금한 거니까 A1부터 A6를 구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A1 얼마야? K야, K.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A2 문제가 없습니다. K가 지금 자연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아래 걸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1 빼기 2 빼기 K니까 KK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A3를 구합니다. A3를 구합니다. 그럼 A3도 음수니까 위에 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A2 다시 한번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2를 집어넣으니까 4를 더하고 K를 빼니까 여기는 2-K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A4를 구하고 A5를 구하고 A6를 구할 수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A4가 과연 한 가지이냐? 아니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둘로 쪼개지는 거니까 맥시멈 8개가 나오는 거야. 물론 8개가 다 되진 않겠죠. 근데 15번 수준의 문제고 최고난도 문제인 걸 생각하면은 이거를 다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 써란 뜻이 아니야. 다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죠. 어쨌든 이 중에서 0이 있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게 K가 2가 되면 안 됩니다. K는 2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연수 중에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쪼개지니까 잠깐만 이거를 쪼개서 구하려고 봤더니 K가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쪼개지는 건데 작을 때가 1밖에 없으니까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K가 2가 아니니까 K가 2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 걸 따라갑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래 걸 따라가니까 이게 뭐예요? 2 마이너스 K. 잠깐만요. K가 1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1인 거. 자, 1인 걸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가 2 빼기 1이니까 이 값이 1이에요, 1. 얘 1인 거야, 1. 여기가 1인 거야, 1. 그러면 요거 1 사라지고 네 번째 항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그 마이너스 6은 음수니까 또 위에 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에다가 이번엔 더하기 8.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면 여기 2n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A3부터 A4로 가는 방법. 이때 어떤 행위를 하느냐? 뿔마 6 빼기 K인 거야. 그러니까 6 더하기 K를 하거나 마이너스 6 빼기 K를 하거나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뿔마 8 마이너스 K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뿔마 10 마이너스 K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n에다가 5를 집어넣은 거니까 2n에 해당하는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뿔마 6 빼기 K.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지금 요 값이 지금 1인 거니까. 그죠? 1인 거니까 K가 1인 경우에 여기서 마이너스 6을 하고 마이너스 K를 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음수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따져보는 거야. 이 따져보는 게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식으로 예쁘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함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서 그냥 구하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마이너스 6을 음수니까 위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8을 더해야 되니까 8 빼기 K를 더하는 거야. 8 빼기 K. 그래서 8 빼기 K를 더하는 거야. 이 K가 1이기 때문에 7이야. 7 다음에 없이 다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양수니까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을 빼는 거야. 11을.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양수, 음수니까 4개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탈락인 겁니다. K는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인 거는 그래도 알겠어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지.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직접 숫자 대입해보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2 빼기 K야. 근데 이제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지? K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 이 값이 음수기 때문에 6 빼기 K를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K라는 문자를 통해 할게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6 빼기 K를 여기랑 여기다가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8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됩니까? 8 빼기 2K가 또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하지? 그치? 근데 일단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K는 또 4가 되면 안 돼요. 왜? 이게 빵이 돼버리고 0이 돼버리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로 쪼개집니까? 4보다 작은 경우랑 4보다 큰 경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쪼개지는 상황이 K가 만약에 4보다 작으면 근데 이거 3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쉬워요. K가 3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K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4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K가 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씩 숫자를 계산을 해도 되고 어쨌든 K가 3이 되면 이 값이 양수입니다. 양수면 이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를 하게 되면은 8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엔 또 음수네. 음수인 거는 또 더하기 10 빼기 K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값은 10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호를 확인해 봅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음수입니다. 이 값은 음수예요, 음수. 그리고 8 빼기 K가 3이 되는 순간은 이 값이 양수인 겁니다. 얘가 양수인 겁니다. 이 값은 다시 음수입니다. 3이니까 10 빼기 12 하면 또 음수입니다. 문제의 조건은 음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K는 3인 거는 당첨이에요. 답인 겁니다. 생각보다 안 복잡하죠? 복잡한가요? 자, 그 다음에 K가 5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여기다가 8 빼기 K를 더하는 거야. 왜냐면 이 값이 이제 음수니까. 그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6 빼기 3K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플러스 8을 할 건지 마이너스 8을 할 건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16 빼기 3K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 뒤에 따라서 요 16 빼기 3K가 0이 되는 값은 3분의 16이니까 대강 5점 얼마거든요. 그 5점 얼마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또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5 이상인 거니까 K가 5가 되는 순간은 이 값이 양수기 때문에 10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6 빼기 4K가 되는 것이고 K가 6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은 K가 6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은 이제는 이걸 갖다가 음수니까 이걸 갖다가 빼주시면은 아니 더해주시면은 26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지요. 그 답이 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합니다. 얘가 음수예요. K가 5 이상이 되는 경우는 16 빼기 3K가 만약 K가 5가 되는 순간 이 값이 음수입니다. 아, 양수입니다. 양수. 16 빼기 15 하는 거니까. 근데 K가 5가 되면은 6 빼기 20 하니까 이 값이 다시 음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 음수, 양수, 음수니까 답이 돼서 K는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가 6 이상이 되는 순간은 음수, 음수, 그 다음에 K가 6 이상이 되면 이 값이 또 음수입니다. 그래서 음수, 음수, 음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양수가 되는 순간만 찾으시면 되는데 26 빼기 4K가 양수가 되려면 K가 6이 되는 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6, 4, 24이기 때문에 26보다 작은데 만약에 7이 되는 순간은 26 빼기 28 하니까 4개가 다 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삑삑삑. 정답은 1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푸는 과정은 당연히 완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겠지만 초반에 대입하고 나열하는 과정들, 자연수 조건 때문에 또 이걸 갖다가 맥시멈 8개로 쪼개지지만 막상 해놓고 보면은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고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 둘, 셋, 4가지 형태밖에 안 구했습니다. 다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연산이 실수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문제, 발견적 추론 문제는 한 단계만 실수를 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 쭉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답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15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사실 현재 수능 체제에서 승부처가 되는 부분은 공통과목이 객관식 15번까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잘 푼 학생들은 일단 자기의 실력 중에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맞춘 편이고 여기서 시간 확보가 되면은 뒤에 주관식이나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계속해서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주관식으로 두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